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방송공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매크로나 시황 동향을 얘기 드린다고 했죠. 근데 오늘 7월 1일이니까 매크로와 더불어서 오늘 시장은 조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오스테오닉을 하나 얘기 드렸었죠. 근데 오스테오닉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어요. 수출 데이터를 보면 일단은 정형외과 부분품, 이게 오스테오닉이 정형외과 임플란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수출액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늘었고 수출 단가가 특히나 이제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좋다 보니까 오스테오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면서 오늘 주가가 10% 안팎으로 올랐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월간 데이터를 좀 볼게요. 6월까지였으니까 6월의 월간 데이터를 좀 보면 코스피의 월간 수익률 추이입니다. 코스피 월간 수익률 추이를 보면 이제 6월은 6.12%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시장 자체가.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좋았어요. 대형주가 7.1% 올랐는데 중형주, 소형주는 1.4%, 1.6%였으니까 코스피에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올랐구나라는 걸 이제 눈에 띄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수급도 보면 대형주 쪽으로 많이 몰렸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조 2천억.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땐 4조 6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죠. 그리고 운수장비 쪽, 운수장비라고 한다면 자동차, 조선 쪽인데 이쪽으로 순매수가, 양매수가 굉장히 강했다. 보시면 기관의 순매도가 1조 6천억인데 이제 이쪽을 7천억 매수했다는 건 다른 쪽으로 보면 다 합해서 한 2조 3천억 이상을 순매도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기관 같은 경우는 운수장비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월부터 보면 1월 안 좋았죠. 1월 굉장히 안 좋았고, 이게 연말 좋았던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반영이 되면서 안 좋았었고, 그 다음에 2, 3월 좋고, 그 다음에 4월, 5월 조금 고전했단 말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6월에 급반등이 나왔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0.05%가 상승했습니다. 아주 이제 미세하게 상승했죠. 근데 보면 비슷하게 이제 1월에 급락이 나왔었고 2, 3월 상승, 그다음에 3, 4월, 4, 5월 하락인데 하락폭도 보면 1.99%, 2% 대비해서 4%, 3%대였으니까 하락폭도 컸는데 보시면 반등도 6.12%, 0.05%니까 반등폭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금은 코스피 쪽으로 쏠리면서 코스피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였던 6월 한 달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이제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뭐 7, 8월의 흐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일단은 시장 동향을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KRX 기준으로 이제 월간 수익률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가 굉장히 강했죠. 유틸리티라고 한다면 대왕고래, 한국가스공사가 있는 대왕고래가 굉장히 좋았죠. 19.3%가 올랐고, 자동차 부분이 이제 9.9%, 정보기술, 반도체 쪽, 이쪽이 이제 9%, 8%, 뭐 10% 가까이 오르고, 뭐 이렇게 오르는 모습 보였고, 그 다음에 보험, 증권, 이런 이제 섹터라고 본다면 이제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코스피에서 보면 이제 운수장비, 아까 자동차 2등이었는데, 운수장비에는 자동차와 조선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13% 올랐고, 전기가스, 대왕고래 이제 12%, 13% 올랐고, 그다음에 음식료가 여기서 보면 이제 11% 오른 게 보입니다. 이게 월간 수익률 KRS에서 보면 음식료가 여기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음식료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 전기전자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업종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오른 업종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이제 섬유우벽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했다. FNF가 부진했기 때문에 좋은데 어쨌든 섬유우벽은 좀 부진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여기 화학, 건설, 철강이 좀 안 좋았다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왜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보시면 대한상의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주요 업종별 하반기의 산업 기상도를 조사한 게 있어요. 근데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2차전지, 바이오, 기계, 디스플레이, 섬유까지는 괜찮고 철강, 석유, 화학, 건설은 조금 안 좋다라고 전망을 냈죠. 근데 주식시장은 보통은 6개월에서 뭐 길면 1년 정도를 선행을 하거든요. 실제 경기를. 그러니까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안 좋을 거잖아요. 근데 이 철강, 석유, 화학, 철강과 화학, 건설에 대해서는 선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종을 하나씩 볼게요. 지금 보면 반도체는 화창하고 나머지는 조금 구름이 껴있으니까 반도체가 제일 좋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업종의 실질 수익률은 어땠을까를 한번 보자고요.
먼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보면 코스피와 비슷하죠. 1월 안 좋았고 4월 안 좋았고, 근데 5월은 반등이 나왔어요. 5월부터 반등이 나왔고 6월에 8.81%, 이건 KRX 반도체 기준입니다. 2월 3월에도 좋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좋은 것들이 이미 반영이 돼서 오르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미 좋을 거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좋아져야 된다, 이게 더 실제 이제 생각보다 더 좋아야지 반도체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건데, 삼성전자에 얼마만큼 녹아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제 키워드가 세 가지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제 ESSD,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해서 서버형 SSD고, 그 다음에 D램이 이제 HBM 때문에 캐파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쇼티지가 난다. 요거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지거든요.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HBM이 들어간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직은 뭐 명확하지가 않고, D램 쇼티지와 ESSD 호황은 명확하거든요. 근데 D램 쪽이 좋은 거는 아마 선반영 됐던 것 같고, 낸드 쪽은 이제부터 조금씩 더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7, 8월에 반도체가 무조건 안 좋다, 여기서 꺾일 거다 라는 건 조금 성급한 것 같고, HBM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태에서 ESSD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게 붙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볼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죠. 6월에 9.9%가 올랐고, 보면 연간으로 봤을 때 1월, 3월, 5월 안 좋았고, 그 다음에 2월, 4월, 6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선반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지 않나. 요것도 이제 하반기 좋은 거에 대한 건 좀 반영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약간 퐁당퐁당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제 Q의 증가, 양의 증가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업사이드를 엄청 크게 봐야 되나? 요게 좀 애매해요. 이건 지금 자동차는 수급 이슈가 더 강할 것 같은데, 이게 그 주주환원 정책이나 구조재편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올 거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적으로 보긴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기 애매하다는 건 기상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는 약간 세모, 판단하기 어렵다,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인데, 조선을 보면 안 좋다 했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2, 3, 4월 이렇게 올랐고, 6월도 지금 13%가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6월, 7월에 이렇게 올랐고, 11월부터 실제로 이제 11월부터 조선이 계속 달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월이 살짝 부진하고 5월이 부진했지만 실제로는 살짝 조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원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원가가 떨어진다는 건 이제 신주 성과, 예전에 받았던 저가 수주가 끝나고 고가 수주가 들어가면서 이제 원가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원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는 건 올해 분명하다. 그리고 신조 성과,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른 이유는 신조 성과가 오르잖아요. 신조 성과가 오른다는 건 신규로 받는, 수주 받는 배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신조 성과 상승에 기반한 조선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냐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면 하반기 기상도는 어느 정도 좀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뭔가 이슈가 불거지면서 조선 쪽으로 수주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컨테이너 쪽은 좀 좋긴 해요. 이제 홍해가 막혀 있기 때문에, 홍해에 막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우회해서 희망봉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만큼 컨테이너선은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조 발주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조선주의 발주는 더 늘어날 거긴 한데, 걸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올랐다. 이 오른 것들이 여기에 녹아있냐 안 녹아있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 이게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를 면밀하게 판단할 정도로 조선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세모. 그리고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는 보면 올해 굉장히 안 좋았죠. 1월에 17% 빠지고, 2월에 잠깐 반등했다가 2, 3월에 3, 4월에 4, 5월에 빠지고 6월까지도 빠졌어요. 근데 아까 2차전지의 기상도는 하반기에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선반영 된 게 강했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이렇게 급등했었잖아요. 17%, 월에 17%, 18%, 25%, 26% 이렇게 올랐으니까 지난해에 워낙 강하게 이제 미래 거를 선반영해서 들어갔었고, 이게 조정이 나왔다가 살짝 반등이 나온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기에 대한 게 반영이 됐냐 안 됐냐, 여기 좀 애매했던 거죠.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 하반기 반영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오늘 좀 반등 나온 거야. 이렇게 이제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가 반등 정도인 거지, 이게 아직 대세 상승을 갈 정도로 2차전지의 업종 그러니까 업종의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근데 워낙 좀 죽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워낙 죽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긴 해요.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건 나온다 그러면, 단기 수익률 추가하신다 그러면 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한 업종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가 경기 방어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왜? 미국은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헬스케어가 이제 11월, 12월에 좋았다가 1월 조금 안 좋았고, 2, 3월 좋았다가 4, 5월 안 좋았고, 이제 6월에 다시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한번 조정이 있으면 3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뭐 이렇게 적어도 이제 2개월 정도는 반등이 나와요. 흐름이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흐름이 한번 흐름을 딱 타면 좀 약간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6월에 좋았으니까 7월까지는 조금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하반기엔 좋은 흐름이 있다, 요거 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또 뉴스 플로우 나오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올 여진이 있지 않나 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 좋다고 얘기드렸던 이제 철강이에요. 철강을 보시면 1월부터 이제 9%가 빠졌죠. 그리고 2월에 잠깐 반등했지만 4.7%, 그 다음에 5월 2% 빠졌고, 6월에도 1.44%.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철강은 한번 제가 채널에도 올려드렸지만 철강 가격이 좋지 않아요. 철강 가격이 좋지 않다는 건 그만큼 아직은 수요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철강이 지금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 그리고 철강이 반등하려면 중국의 경기가 본격적으로 부양이 되면서 좋아져야 되고, 특히나 부동산 경기 쪽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아직 보이진 않죠. 그리고 화학도 보면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안 좋거든요. 8, 9, 10월 안 좋았고, 그 다음에 12, 1월 안 좋고, 잠깐 반등이 났다가 이제 4, 5, 6월 안 좋은데, 화학도 역시나 이제 좋으려면, 화학은 철강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경기 부양이 완벽하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역시나 화학도 오르긴 쉽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퓨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납타를 분해하거나 이제 에탄올을 분해하는 NCC, ECC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동에서 바로 석유, 그러니까 원유를 가지고 분해하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NCC와 ECC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학, 특히나 퓨어캠 같은 경우에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막 공격적으로 볼 단계는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도 화학이랑 느낌 비슷하죠. 8, 9, 10월 막 급락했다가 12, 1월 좋지 않았고, 3월, 5, 6월 부진한 흐름. 그러니까 하반기 기상도를 그대로 반영해서 지금 화학, 철강, 건설이 안 좋잖아요. 근데 건설도 지금 보면 신규 분양이 뭐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건축비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수지 타산이 잘 안 맞아요. 리모델링이든 신규 재건축, 재개발이든 어쨌든 신규 건축이 쉽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축비 자체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재개발, 재건축이 쉽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설주도 지금은 뭐 실적 기반으로 해서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 조금 드릴게요. 미국이 금요일에 굉장히 특이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PCE 지표가 나왔는데 PCE 지표가 안정적이었어요. 그렇죠. 시장이 기대치보다 살짝 낮은 정도였는데, 그 말은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미국채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게 하잖아요. 그런데 장 초반 이렇게 미국 시장이 올랐다가 계속 밀렸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뒤집은 겁니다. 뒤집은 거예요. 보면 국채 금리가 처음에 떨어지다가 이후에는 계속 이제 올랐어요. 그래서 4.4%를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올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올랐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지난번에 환율 얘기 드리면서 미국이 이제 일본의 국채 매도를 경계한다는 얘기 드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160엔을 넘어가니까 일본에서 똥줄을 타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빨리 팔고 엔화를 더 사야 되는데,
엔화를 더 살기 위한 달러가 없으니까 국채를 파는 거예요. 국채를 매도하는 수요가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역시나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려야 되겠죠. 보면 바이든이 이번에 참패를 했다. 대선 토론에서 참패를 했다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워딩은 진짜 드물어요. 원래 이제 언론사 쪽에서도 웬만하면 대선에 대해서 뭐 약간의 뭐 판정승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지, 이게 완승, 뭐 승리, 패배 이거를 완벽하게 얘기하는 거는 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바이든이 참패했다, 바이든 교체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와요. 보면 저도 이제 다 본 건 아니고 중간중간 보긴 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쉬었고 기침도 자주 하는데 여유가 없어요. 뭔가 발표하는데 여유가 없고 자신감도 굉장히 떨어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되는 답변도 제대로 마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야, 바이든 대통령 이거 제대로 국정 운영할 수 있겠어? 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야, 나 토론은 못하는데 일은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토론 못한 걸 인정한 거예요. 그만큼 토론을 진짜 못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바이든 교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흐름상 보면 이제 가족들은 끝까지 한번 가족 회의를 거쳤더니 가족들은 끝까지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국면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 나간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메아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와 이제 만약 공화당과 이 민주당이 경쟁을 하는데, 대선 경쟁에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박빙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90% 이상 공화당이 승리합니다. 왜? 미국의 대선 결과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요. 미국의 대선 절차가 스테이트, 주별로 해서 그러니까 주별로 이기냐 지냐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긴 스테이트는 모든 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특정 주가 55대 45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45를 얻었고 공화당이 55예요. 그러면 원래 민주당이 45% 가져가야 되는데 공화당이 100%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공화당은 이런 스테이트가 많아요. 이런 주가 많아요. 근데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들은 민주당은 당연히 먹는 건데 공화당은 원래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스윙 스테이트가 많은 공화당과, 그러니까 확실하게 밀어주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는 민주당이니까,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은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압도적으로 이겨야지만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2, 3%,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적어도 2%, 3% 이상은 이겨야지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화당은 박빙이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저는 이번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 이전에도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고 왔었는데, 이번 대선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선 토론을 통해서 트럼프가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글로벌은 어떻게 변할 거냐,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는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는 우경화입니다. 우양우, 그러니까 우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수 쪽으로 가는 거고, 이 보수 쪽으로 가면서 극우에 가깝기 때문에 자국 중심주의를 펼쳐요. 자국 중심주의를 간다 그러면 글로벌 무역은 굉장히 쇠퇴하겠죠. 대표적인 게 관세를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그 다음에 동맹을 굉장히 홀대합니다. 동맹 홀대하는 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산업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나뉘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건 에너지 쪽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셰일가스를 굉장히 많이 채굴해서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을 낮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수혜를 보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시킬 거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좀 좋을 거다. 특히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에서는 약값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값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오히려 제약주에는 호재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오늘 모르겠어요. 일라이릴리아 노본디스크가 반등한 것도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산도 미국의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국의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이긴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건 신재생은 굉장히 부정적이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IRA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환경 정책이 대규모로 후퇴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불리할 거다. 하지만 그래도 산업이 자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리한 거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가 지나치게 급락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보수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긴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업체들의 이제 미국 내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수에서 제조업 업체들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자동차 쪽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IT 쪽은 반이민 정책을 쓰기 때문에 IT 인력들을 많이 수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IT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IT는 수출이 많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보호무역 정책에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업종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이제 우리가 산업에서 어떻게 좀 보여야 될 거냐, 그리고 정치나 외교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런 것들 좀 따지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을 보면 오늘 시장 얘기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SK하이닉스는 빠졌고,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최근에 좋았던 6월에 좋았던 밸류업 빠졌고, 자동차도 좀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보면 조선 쪽도 오늘 살짝 조정이 있었고, 뭐 하나오션은 오르긴 했지만, 근데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굉장히 강했고. 재밌지 않으세요?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아까 그 하반기 기상도에서 제가 어디가 안 좋다, 2차 전지 쪽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6월에. 그러니까 반등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2달 연속은 가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었는데 오늘 딱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 그림이 계속 갈 거냐 또 흐름이 바뀔 거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 흐름이 좀 재밌게 나왔다는 거죠. 코스닥에서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보면 이제 2차 전지 쪽 2차,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올랐다는 건 이제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죠. 왜 이러지? 네. 명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뭔가 좀 지도가 바뀌지 않으셨어요? 지도가 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 IT가 사라졌어요. 코스닥 IT가 이제 오래된 지수인데, 코스닥 시장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IT 지수 자체를 날려버렸어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IT 지수는 좀 남겨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IT 지수를 날려버려서 지표 자체는 약간 간소화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와 뭐 서비스, 그다음에 금융 이렇게가 핵심적인데, 이렇게 날려버리기보다는 기업들의 어떤 구조를 좀 더 빨리 재편해줬으면 좋겠어요. 알테오젠 같은 거 파이로 넣어버려 야죠. 이게 사업 서비스가 뭐예요? 안 맞잖아요. 리가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나 좀 조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지수보다는. 어쨌든 뭐. 근데 바이오가 보면 알테오젠, 대장 역할을 했던 알테오젠 좀 쉬어가지만 리가캠 올랐고, H1B 올랐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올랐고, 삼천당 제약 올랐고. 그래서 이 헬스케어, 바이오뿐만이 아니고 제약 헬스케어 쪽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테크임 9% 넘게 조정이 나왔고, 이오테크닉스도 빠졌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역시나 좋았던 JNTC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IT 쪽에서는 조금은 힘이 빠지는 흐름이 보였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하반기에 또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타야 되는 느낌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도 보면 실리콘2가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고, 화장품들이 전반적으로는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화장품도 결국은 또 실적 이번에 6월 수출 데이터 때문에 빠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실적 자체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잠깐 이제 2분기에 쉰다고 하더라도 3분기에 또 그렇게 꺾이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7, 8월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기존 주도주들이 더 가는 거지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다른 주도주들이 다시 부각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여기에 추가로 바이오 쪽을 좀 같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0.2%가 오르긴 했지만, 보면 이제 상승 종목 비중은 44%, 하락 업종도 21개 중에서 13개가 하락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조금 0.5% 올랐지만 중형주와 수형주는 0.9%, 0.7% 하락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뭐 대중소 할 거 없이 전부 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4일 만에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아직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아직은 거래대금도 너무 적었고 10조 밑으로 떨어졌고 시장의 활기가 조금 없었다 이런 느낌으로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7월 1일이 이제 미래의 시장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금요일 미국 시장이 살짝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 반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다음에 프랑스 총선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 총선이 끝나고 오히려 유로화가 강세라고 변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그 프랑스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어차피 구구가 되긴 했는데 구구가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또 득세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프랑스에서 한 32%가 그랬어요. 득표율이.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그러면 환율의 흐름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월요일 시장을 일단 눈치 보기로 좀 지켜보자.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건 아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고 가고 보이는 건 역시나 이제 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했다는 건 보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들 다 올랐고 그 다음에 운수창고는 원맨쇼입니다. 이게 현대글로비스가 9%, 10%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죠. 이거는 공시에서 한번 다뤄드렸던 거예요. 이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주주환원 책을 펼쳤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매출액 4조 원을 돌파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시가총액이 이제 9조인데 그 전에는 이제 8조 대죠. 8조 2천억 이 정도 됐는데 8조 대에서 갑자기 9조 원대로 올랐었다. 근데 8조 원, 4조 원 매출의 영업이익률 7%면 영업이익 2조 8천억이거든요. 그러면 P5R로 봤을 때는 지금 뭐 3배 정도였던 거잖아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땡길 수 있었다. 그리고 배당도 보면 이제 연결 기준 당기 순이익이 25% 이상을 배당할 거고 그리고 배당을 한번 주면 24, 25, 26년 같은 경우에는 매년 5% 이상 오히려 올려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현대글로비스가 누구 회사죠? 지금 정의선 현대차 그룹의 부회장이 최대 주주예요. 그러면 이 승계 구도를 이어감에 있어서 현대글로비스를 어떻게든 활용해야 되죠. 그런데 현대글로비스를 뭐 합병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쉽지 않고 현 상황에서 현대글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당을 많이 주는 거다.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기 위해서라도 현대글로비스의 실적을 더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4조 원의 7%를 제시하긴 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죠. 어쨌든 현대글로비스는 지금 갑자기 주주환원 정책을 이렇게 들어온 걸 보면 확실히 지배구조 개편에서 어떤 키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0.8%가 상승했어요. 코스피와는 오늘 좀 달랐죠. 그리고 상승 종목 비중이 55%.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리고 상승 업종이 14개, 하락 업종은 5개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코스피에서 IT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업종이 지금 굉장히 간소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IT는 지금 제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2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순매수였지만 양매수였지만 거래대금이 6.8조 원. 거래대금이 급감했죠. 이거는 시장에 활기가 없다는 거고 오늘 수급의 주체는 금투예요. 금투. 그러니까 패시브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큰 의미를 지금 당장 부여하기는 어렵다. 금투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2차전지적으로 자금이 확실하게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나. 뭐 쇼커버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이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7월에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스닥이 완전 달리는 구간으로 갈 수 있냐? 요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코스닥에서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쪽 굉장히 강했고 2차전지 쪽 좋았고 그 다음에 우리기술투자 이거는 벤처죠. 벤처 기업 벤처 투자고 그리고 뭐 이 정도네요.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코스닥이 이제 70 이하로 간다 그러면 과매도 중에서도 과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ADR 지표가 또 120까지는 보통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0대까지 내려갔다가 70대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이 반등의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반등의 구간에서는 이제 2차전지 쪽이 주도하면서 갈 수도 있다. 2차전지가 주도한다 그러면 단기 쇼커버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쇼커버가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했을 때 그 이후에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숏이 나오면서 여기선 또 무너질 수도 있다 라는 게 2차전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흐름도 아마 이렇게 되겠죠. 왜냐
코스닥에서 2차 전지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더 뻗지 못하고,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바이오라든가 코스닥, IT가 버틴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강하게 이렇게 치고 가기는 쉽지 않다. 코스피처럼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봅니다. 대신에 개별주 흐름은 또 이어질 수 있겠죠. 테마주에서 보면 이제 CXL 테마가 오늘 아침에 기사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넥스트 HBM으로 CXL 쪽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CXL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게 그 두산 BG, 두산의 이제 CCL 사업부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동박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동박이 엔비디아 쪽으로 승인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TGV, 글라스를 뚫는 이제 소재, 요거를 삼성전기였나요? 어쨌든 다른 업체랑 같이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또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 반등 나온 게 보이고, 다음에 오스코텍 렉라자 뭐 승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조만간 3분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관련해서 올랐고,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죠. 그리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뭐 비만약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벤티지랩, 펩트론,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이런 기업들이 GLP-1 관련된 비만약 치료제 관련된 기업으로서 좀 부각을 받았다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등이 나왔고,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그 모호메탑, 그 쿠키런 모호메탑이 좀 생각보다 부진했다, 생각보다 이제 힘이 없다라고 해서 꼬꾸라졌다가 완전 급락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매출 순위가 그러니까 초반에 오히려 과금 모델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차분차분히 숫자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숫자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지켜는 보자. 이 정도 느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좀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강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요일에 또 종목이나 산업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